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번에는 23 드래프트에서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상무에서의 성과가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두 선수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그에 비해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작년 드래프트 3인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24 드래프트 1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발빠른 외야수 유재모 선수입니다.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대학 시절 3루타가 2루타보다 많을 정도로 타격과 주력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로 배달 트리오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과학대 출신으로 2년제라는 점에서 나이상의 큰 제약은 없지만 고교 시절 한 차례 부상을 겪었고 대학 시절에도 시즌 초반 부상으로 출전이 제한되는 등 기록 자체가 많지 않은 선수입니다. 장타 없는 발빠른 외야수라는 점, 표본이 적고 부상 이력까지 있다는 점에서 11라운드라는 끝순위 지명을 받은 이유가 이해됩니다. 김동혁과 장두성이 뒤늦게 터진 사례처럼 유재모 선수도 잘해줬다면 기회가 있었을 테지만 몸 상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상이 재발했는지 작년 2군에서 단 한 타석과 도루 실패 한 번만 기록하며 프로 무대에서 아직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7월에 곧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며 당분간 본업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11라운드라는 최하위 순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순번이기도 합니다. 첫 시즌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김동혁, 장주성 같은 동기 자원들이 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진 점, 부상 이력까지 고려하면 내년 4월 이후에도 즉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선수 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과학대 출신으로는 유재모 선수가 최초로 프로에 진출한 선수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최초라는 타이틀에는 그만한 무게가 따르죠. 따라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니 휴식일이라도 몸을 잘 만들고 준비해서 반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유재모 선수, 응원합니다. 다음 선수는 24 드래프트 10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서울자동차구 출신으로 프로 진출에 최초로 성공한 우투수 전원 중 한 명인 전하원 선수입니다. 전하원 선수는 평균 구속이 140km대 초반이며 제구력 기복이 심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 능력이 뛰어나 10라운드라는 비교적 늦은 순번에도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과 제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성장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선수였죠. 하지만 의외로 최하위 순번치고는 무난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2군에서 두 경기에 출전해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10라운더로서 첫 시즌치고는 충분히 괜찮은 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진과 볼넷 비율이 고교 시절보다 다소 줄어든 점, 삼진 능력 역시 조금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피안타도 적지 않아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구위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최고 140km 중반대까지 구속을 끌어올렸고 볼넷 수를 줄였다는 점에서 1년 만에 구속과 제구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수를 2기의 선수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10라운드라는 최하위 순번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롯데 구단의 특징 때문입니다. 롯데는 2군 성적이 좋더라도 구속이 나오지 않거나 제구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과감히 방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균 구속은 아니지만 최고 140km 중반대까지 던지고 여전히 제구에 어려움이 있는 10라운더는 2026년 복귀 후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2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첫 시즌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1군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수가 부족한 롯데 입장에서는 한 번쯤 기회를 줬어야 했겠지만 분명 기회를 주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군 복무 종료 직후에도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전력 자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하원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군 복무 기간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원 선수는 오는 5월 복귀에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무엇이든 최초의 인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자동차구 출신으로 롯데에 최초로 진출한 전하원 선수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전하원 선수. 다음 선수는 24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희문고 출신 좌투수 박성준 선수입니다.
사실 박성준 선수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수들보다는 높은 순번에서 지명을 받았지만 당시 롯데는 좌투수가 매우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리픽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픽이었습니다. 좌투수이긴 하지만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대로 높지 않아 구속보다는 공의 각과 제구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다만 제구가 안정적이지 않고 공식 기록이 고 3일년뿐이라는 점 등 불안 요소가 많아 6라운드에 뽑힐 정도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슬라이더 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고 지명한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의 데뷔 첫 공식 기록은 2군에서 9.2이닝을 던진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6점대 평균 자책점과 삼진 대비 볼넷 비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제구와 구위 모두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곧바로 입대를 선택했는데 프로에서 바로 통할 거라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2군 성적조차 좋지 않아 앞서 살펴본 전하원 선수보다 성적이 한참 떨어졌습니다. 당시 롯데는 좌투수가 부족해 좌투라는 희소성만으로 급하게 뽑았지만 지금은 정현수, 홍민기, 송재현 등 좌투수 자원이 있어 단순히 좌투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잡기에는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6라운드 출신임에도 강점이 좌투뿐이라면 돌아오자마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준 선수 역시 군 복무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성준 선수는 6월 1일 복귀 예정으로 앞서 살펴본 두 선수보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좌투라는 장점을 활용해 본인만의 무기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박성준 선수. 이처럼 오늘은 군 복무를 마친 직후 바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위기의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단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정도 활동하다 군대에 가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 전에 보여준 것이 없는 하위 라운더들은 이렇게 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복무 직후 방출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2025년은 본업인 야구와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입지가 불안정하고 앞으로가 걱정되는 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2025년 롯데의 시즌과 비슷했죠. 시즌 초반에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지 못하며 충격적인 하락세를 겪고 1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 종료 전까지는 롯데의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를 쉽게 가지기 힘들어졌고 올해처럼 페이스가 좋았던 시즌에도 가을 야구 진출이 실패하면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와 구단 구성원 모두에게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선수뿐만 아니라 롯데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2025년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 한 해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2025년이 유독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 계셨겠죠. 하지만 언제나 내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